정치인 안철수 전격 분석. 네. 일단 매우 독특한 캐릭터의 그 정치인이죠. 예. 첫째는 그 모든 캐릭터가 이 반정치적이에요. 안철수는. 그러니까 골방의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예. 그리고 사람이 떠난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많이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인파워먼트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자신을 도와주는 지지 세력 혹은 정치인들에게 당신은 뭘 해달라고 확실하게 임무를 줘야 돼요. 아, 그게 임무임과 동시에 신뢰.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기서는 손을 띄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철수 그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마지막에 했던 거는 나 홀로 뚜벅이 그러니까요. 유세였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혀 정치적이지 다른 사람들이 않아요. 뭐 할 거를 지정해주지 않은 채 나 혼자서 김삿갓처럼 뚜벅이처럼 돌아다닌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선거 운동으로서는 상당히 비조직적이고 원시적이고 무모한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최장 교수가 이제 안철수의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이사장을 그만두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의 역할이 없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아이디어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분의 역량을 극도로 썼으면 어마어마한 바로 영향을 그거예요. 영향을 보였을 뿐인데. 네, 좋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할 일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말하자면 내 대신 보낸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주변에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같아요. 아랍에미리트에 임종석 실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그걸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대신에 왔다고 했지만은 안철수는 그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정치계에서 매우 독특하고 예. 이제까지 전례 없던 캐릭터의 정치적 신데렐라였다. 이 신데렐라는 또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이제까지 이 정치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계단을 밟은 정치인들이 대선 후보가 됐어요. 근데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볼 때 방송에서 무릎팍도사라는 방송에서 예능 떠가지고 프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능이 키운 이 정치 스타라는 점을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극복을 못했던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부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쎄 오시다 될까요? 뭐 이렇게 그런데,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분야에서 네. 그 뭔가 바이러스 퇴치기 벼랑 네, 백신 네. 분야에서 네, 네. 이미 일가를 이루었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위인전에 나올 정도로 우리 시대의 시대 교과서에도 정신에 실렸었죠. 네. 투처했던 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2011년에 서울시장 도전한다 그럴 때 무척 신선했고 그렇죠. 50% 이런 게 인데. 정치적으로 그대로 와갖고 네. 여기서 잘 살렸으면 어쨌든 정치도 외부에서 신선한 충격이 올 필요가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저는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참 그 안쓰러운 건 뭐냐면 이분이 정치를 하지 않았었으면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했을 거예요. 예. 또 이제 여전히 스타의 위치에 있었을 거고. 예. 근데 정치라는 데 뛰어든 거는 아마도 매우 순수한 의지가 아니었을까. 예. 진정한 선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즉 자신에게 50%의 지지를 준 이런 국민들의 지지를 보면 이건 정말 안철수 새 정치에 대한 기대다. 기대였었죠. 그러면 이거를 내가 거부한다는 건 매우 오만하고 또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순수한 의지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치라는 거는 순수한 의지를 망가뜨리고 또 발목을 잡고 조롱하고 냉소하고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이겨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 볼 때는 만신창이 일보 직전에 가서 정말 피눈물을 삼키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전 작가님 지나온 네. 얘기지만 네.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였을 때 네. 지금의 그 박원순 당시 후보는 네. 5%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요. 최약체 후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안철수 당시 일반 민간인이지만 네, 네, 네. 안철수 당시 같은 경우는 5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당시에 만약 시계를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 본인이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맞았다?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라는 한 개인이 볼 때 우리 정치에서 늘 지지율 싸움으로 예. 할 때 그거를 부수고 싶었던 것도 자기의 새 정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즉 5%의 지지에 대해서 50%가 양보하고 물러선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가 갖고 있던 어떤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은 그때 열광했죠. 그래서 삽시간에 순식간에 눈을 떠보니까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선에서도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에게 이제 양보를 했었는데 이런 양보의 정치에 대해서 열광했던 유권자들을 잡아두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정치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죠. 즉 자신의 장점을 살렸어야 돼요. 안철수가. 어.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신의 장점을 오히려 버리면서 민주당에 입당하고 또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 호남 쪽에서도 그분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정말 오래 하셨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으니까 예. 요새 말로 그런 분들하고 다시 손을 잡은 데서 안철수의 패착이 있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하는 행보를 보면 참 고난의 행군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마 그때 꼿꼿하게 자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면 지금 굉장히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전영욱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이제까지 여러 이제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라고들 많이들 얘기하는데 네. 정치를 깊게 네. 이해하고 깊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정치인 안철수로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뭐였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부터 이게 잘못 끼워진 거예요? 민주당에 들어간 거였다고 생각해요. 아. 네. 지금 안철수는 그 당시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잖아요. 즉 5%에게 양보할 수 있는 안철수 대표였고 또 문재인에게도 하나의 양보를 했던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새로운 정치의 그 틀을 스스로가 깨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치 유리 그릇과 마찬가지로 아주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안철수의 이제 그 잘못된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민주당에 들어가지 말고 중도 진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갖고 정치 계속 하는 게 맞았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냥 무소속 정치인으로 남는다는 것은 상당히 안철수 대표로서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이제 하나둘씩 모아가지고 지금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거는 지금 몇 명이겠어요. 그 이상의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있으면 그냥 오지 말라고 해도 제발로 걸어 들어오는 게 새를 보고 새불림을 보고 오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그 비정치적인 행보만을 걸어왔다는 거. 또 그것이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도 TV 토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만큼 정치인들에게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김성민 씨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회사에서 했던 일 또 저희 업계에서는 아마 IT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시니까 아주 희귀한 일로 선망의 대표였는데 왜 정치에서는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즉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 정치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렇죠. 정치 DNA가 없는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정치에만 들어가면 저렇게 망가질까? 이게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일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정당 정치에 함몰했기 때문이에요. 이 정당이라는 곳에서 구 정치에 자신을 담으면서 자신의 컬러와 자신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것. 이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대표가 정당 정치에서 새로운 길을 진즉 갔으면은 지금과 같은 고통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보죠. 사람들이 떠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안철수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치인으로서 약점 아니에요? 저도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네. 근데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정치인들도 나빠요. 이 국민의당이라든가 몇몇 안철수 대표와 달쌈스벳이에요? 네? 달쌈스벳 달면 삼교 쓰면 맨날 달쌈스벳. 그런 것도 그런 게 크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들은 좀 약간 이런 말씀을 제가 너무 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약간 거지 근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요? 네. 충격. 제가 뭐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도 느꼈는데 예. 돈이 많은 사람, 재산이 많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너무 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밥을 어떤 걸 사주잖아요. 뭐 설렁탕을 사주면 째째하게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설렁탕을 사준다고 호텔에서 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고 또 이제 전에 이제 뭐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렇게 술을 퍼마시고 나서 대리도 안 불러주고 그다음에 갈 때 봉투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냐? 아니요, 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안철수 그런 얘기도 해요? 많이 하죠. 그리고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도 그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은데 좀 풀지. 그런 얘기 화끈하게 저도 들었어요. 쓰지.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누구 뭐 이렇게 이 차도 좀 사주지. 예. 기사도 붙여주지. 물론 요즘 밥도 잘 산대요, 근데.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아니 늦었다기보다는 저는 밥을 사달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굳이 아니 밥을 살 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밥그릇 그러면. 내가 채우고 내 밥 내가 사 먹으면서 정치를 해야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지. 정말 맞아요. 저기 참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맨날 남한테 밥 사달라고 하고 안철수 제가 대표가 한마디 해도 돼요? 밥 사준 사람 아니잖아요. 네 입으로 들어가는 밥 네 돈으로 먹으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걸 밥을 사달라니까 그러니까 요새 먹으면 말로 되지. 내 팔 내가 흔들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팔 네가 흔들고 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점에서 예.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 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일종의 그 돈주머니로 보는 시각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맞아요. 오늘 저는 그런 컨셉 거를 좋아요. 너무 봤기 때문에 오늘 컨셉 좋아. 네 밥 네가 먹으라. 속이 다 시원하네. 후원금 달라 그러고 그 네. 후원금으로 밥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 좋으면. 그리고 왜 정치인들이 맨날 호텔에서 좋은 밥을 먹어야 돼요? 맞아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먹는 밥하고 똑같은 수준의 밥을 먹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 있을 때도 제발 이러지 말아라. 거지냐. 기본납법 3만 원에서 5만 원 올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고 이랬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전당에서 왜 어떻게 자기의 지역구에 있는 지역 구민보다 더 좋은 밥을 먹어야 되냐. 그 지역구의 수준에 맞게 먹어야 된다. 물론 강남 지역구라면 강남 수준에 먹는 거 제가 뭐라고 저는 하잖아요. 강남 지역구입니다. 글쎄요. 강남 좌파일 뿐이죠.